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의 강성민 회계사입니다. 오늘 증여세 절세 전략 중에서 배우자 등 증여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2월 과세라는 말이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한자로 쓰면 옮길 이자입니다. 이사할 때 이자죠. 그 다음에 월은 넘을 월자, 월담 이런 말 쓸 때 그 월자인데요. 그러니까 옮겨 넘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바로 이 자산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팔면 원래 남편이 냈어야 될 세금을 아내에게 옮겨 넘겨서 물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2월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절세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핵심,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 후에 10년 후에 양도하라. 여기서 이제 10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23년 이전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2월 과세 기간이. 그런데 2023년 이후에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증여를 한 후 10년 있다 팔아라. 이게 이제 절세 전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시가 6억 원, 당초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 후 10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증여를 지금 했어요. 6억. 뭐냐면 배우자에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맨 처음에 3억 원에 산 이 재산을 이제 6억이 됐단 말이에요. 시가가. 그래서 이분한테 배우자한테 넘길 때 6억으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6억이었던 자산이 뭐 한 8, 9년쯤 있다가 10억이 됐다. 그래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증여를 6억에 했음에도 이게 3억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당초에 이 배우자 남편이 3억 원에 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한 8, 9년 있다 팔았을 때. 8, 9년 아니다. 뭐 2, 3년 있다 팔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10년 내에 팔게 되면 이 취득가액이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2월 과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10억에 팔면 증여가액 6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차액을 보면 이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7억,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4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이 증여세 절세 전략 이 규정이 이제 소득세법 97조의 2에 있는데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등기부상 소유기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여기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얘기거든요. 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걸 할 때 필요경비는 이제 필요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취득가액이라든지 뭐 부동산에 낸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등기했을 때 법무사한테 지불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필요경비가 있을 것인데 이런 필요경비를 하는 것에 따르되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 2월 과세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10년 안에 팔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증여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서 빼준다 다시. 그때 증여세도 물리고 또 양도소득세도 또 소급한 걸 계산한 걸 이중으로 물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앞에서 낸 증여세는 거기서 빼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직계 좀비속한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의 상가를 딸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그냥 상가로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으로 이걸 팔아서 돈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팔면은 양도세가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또 이 돈을 또 주면 1억 5,480만 원. 그쵸? 10억에서 이 돈을 빼서 그 돈에 대한 증여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총 부담세액이 한 3억 7,280만 원 정도 되니까 10억을 주려고 애초에는 생각했지만 세금으로 이만큼 내니까 한 6억 2,8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를 증여한 다음에 딸이 양도하게끔 하면 상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 18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1억 180만 원이야? 이때는 뭐 한 8억 가까이 증여하는데 이제 1억 5,480만 원인데 왜 10억짜리 상가를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1억 180만 원이 나오냐면 이 상가는 이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억짜리 상가는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렇게 증여세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가 같은 자산은 팔아서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가 실물을 증여를 해서 세를 받게 하다가 10년 있다가 양도를 하면 그때도 이제 양도세가 한 9,41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이 정도 나오면 총 부담세액이 한 2억 원 정도. 요때는 3억 7천, 요때는 2억 원 정도니까 세금의 차이가 있죠. 물론 현금화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상가를 받아서 또 이렇게 세를 받다가 이제 한 10년 있다 팔면 좀 증여세 면에서 이렇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이게 바로 증여세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등에 대한 그런 증여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월 과세라 함은 받은 다음에 바로 팔면 그 원래 이렇게 준 사람의 취득 가액으로 옮겨서 다시 그 세금이 계산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10년 있다 팔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꼭 10년 있다 안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 증여를 하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어쨌든 증여를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재정회계법인 강성민 회계사였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재정 나초로의 상속증여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전화 있습니다. 555-6426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